스튜어디스라고 하면 대부분 하늘의 웨이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음료나 간식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1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스튜어디스 역시 본인도 짧은 비행 도중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하자 수상한 승객 2명을 발견했어요. 한 여자아이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여승무원은 그 둘에게서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고 그 기분을 떨치지 못했어요. 여자아이는 어딘가 초조하고 기가 죽은 느낌이었죠. 혹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무서웠을까요? 승무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계속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아이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함께 비행기에 탄 노인과도요. 그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이상한 점은 그들의 복장이었죠. 여자아이는 해진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인 반면 노인은 깔끔하게 차려입어서 부유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딱 봐도 친척이나 친구 같아 보이지 않았죠. 도대체 어쩌다 둘이 같이 비행기에 탄 걸까요? 승무원은 본인에게 계속 되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더니 남자가 급격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말을 걸던 중 승무원은 아이가 고작 10대 소녀라는 것과 멍이 여러 군데 났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걸 본 순간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승무원은 그 아이가 안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승무원에게 여자아이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은 뻔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화장실에 그 아이가 볼 수 있도록 쪽지를 남기는 거였죠. 승무원은 재빨리 뭔가를 쪽지에 적은 후 소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르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 쪽지를 두었어요. 그렇게 비행이 계속되던 중 승무원은 소녀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했고 화장실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녀는 그 말을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노인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다행히도 그는 허락했어요. 소녀는 화장실에 갔다가 몇 분 후 다시 돌아왔어요. 승무원은 재빨리 화장실에 돌아가서 그녀의 답장을 읽었어요. 아이의 답은 승무원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쪽지엔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이는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어요. 기장에게도 쪽지를 보이며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연락해 게이트 앞에서 대기해달라고 부탁했죠. 승무원들은 그 위험한 남자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바로 기내에 올랐고 남자를 체포했어요. 베테랑 승무원의 빠른 결단과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여자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만 봐도 스튜어디스들의 역할이 생각보다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공짜로 전 세계의 멋진 곳들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스튜어디스들에 대한 멋진 사실을 모아봤어요. 1번, 생존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스튜어디스들은 근무 중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무인도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야생에 머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식량을 구하고 마셔도 되는 물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정글과 열대우림, 사막, 그리고 심지어 북극에서도 말이에요. 게다가 비상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참 든든하지 않나요? 2번, 출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그대로예요. 스튜어디스는 모두 고등 의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출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신 후기에 돌입한 임산부들은 난기류에 의한 약간의 흔들림만으로도 조기 진통이 시작될 수 있기에 비행을 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승무원들은 그들을 도와줄 의사나 간호사가 기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 특별히 좋은 게 있냐고요? 공중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생 비행기를 공짜로 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항공사가 예산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말이에요. 3번, 맨손 격투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 도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승무원들의 핵심 임무는 모든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제멋대로인 탑승객을 제지하고 비행기가 공중 납치된 상황을 대처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맨손 격투 교육을 받아요. 승무원이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해 격투 실력을 뽐낼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안심이 되긴 하네요. 4번. 지켜야 하는 외모 기준이 있습니다. 왜 기내 승무원들은 어떻게 항상 멋진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그거야 각 항공사마다 엄격한 외모 유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유니폼은 항상 각이 잡힌 채로 유지되어야 해요. 유니폼뿐만 아니라 머리 스타일과 메이크업, 액세서리, 그리고 심지어는 립스틱과 매니큐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요. 승무원들은 항공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승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유지해야 해요. 많은 항공사들이 몸무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철폐됐어요. 그래도 승무원들은 특정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죠. 5번. 여러분만큼이나 연착을 싫어한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면 화가 나죠. 하지만 항공사에 짜증을 내기 전에 승무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기내에 들어서기 전엔 돈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든요. 대다수의 항공사는 시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이 연착 혹은 취소되면 그들도 여러분만큼 큰 영향을 받아요. 또한 비행 전 승객의 짐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넣는 것을 도와줘도 보상은 없어요. 6번. 바쁜 일정 탓에 일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나 가족 모임 그리고 애인과의 로맨틱한 피크닉은 승무원이라면 쉽게 계획할 수 없는 행사들입니다. 그들은 간혹 대기 발령을 받게 되면 언제라도 2시간 내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만일 그 신호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한 달 중 최소 며칠 동안 항상 유니폼을 장착하고 공항의 승무원 라운지에서 비행을 위해 대기해야 돼요. 게다가 그들의 일정은 매달 끝자락에나 알 수 있어요.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는 것과 불규칙한 일정은 승무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직업적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 승무원이 되고 싶진 않네요. 7번. 시차 적응을 어려워합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서 시차 적응이 걱정된다면 거의 매일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하는 승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맞아요.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특수한 캐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차 적응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차 적응을 하려면 최소 며칠은 필요해요. 하지만 승무원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승객들이 도착지에서 짐을 풀고 피로를 풀 때 그들은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하죠. 그리고 승무원들이 휴가를 내면 밀린 잠을 채우기 바쁘대요. 저라면 항상 골골댈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밑에 댓글에 알려주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